지금 시각은 7시 26분입니다. 국내의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엿새째 1,000명대를 기록하고 있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파력이 큰 델타 변이 바이러스 감염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감염이 확산하고 또 피서철이 시작되면서 강원도민들의 불안감은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긴급점검, 오늘은 한림대학교 보건과학대학원의 김동현 원장님과 함께 도내 상황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금 4차 대유행의 상황이 들어갔고 지역으로 지금 점점 퍼지고 있습니다. 상황이 안 좋을 때만 원장님을 지금 모시고 있는 상황인데 강원도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우선 뭐 전국적으로 다 아시겠지만 지난 일주일 동안 그 연일 확진자 숫자가 네. 최대 7월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7월 10일자 기준으로 보면 1,320명까지 갔고요. 지난 한 달 동안의 상황을 보면은 한 달 전인 6월 셋째 주, 6월 셋째 주에 주간 일일 평균 확진자 숫자가 446명이었는데 네. 7월 첫째 주가 되면 일일 확진자 숫자가 992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네. 2.2배, 한 달 사이에 2.2배 증가했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우려스러운 게 이 감염 경로가 밝혀지지 않은 네. 불명 환자의 비율이 30%를 네.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확인하지 못한 지역사회 감염이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이번 그 4차 위기 상황은 이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네. 네. 20, 30대 중심으로 이제 급증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 한 일주일간의 상황을 보면 이 비수도권 전체 확진자 중에서 비수도권 환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네.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네. 어저께 자료에 따르면은 27% 정도가 비수도권이 에서 발생한 환자가 네. 되고 있고요. 이제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지난 한 달간에 6월 셋째 주에 일일 평균 확진자 숫자가 7.9명에서 네. 이제 한 달 지난 사이에 7월 첫 번째 주에 12.7명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인구 10만 명당으로 이렇게 전국적인 수치하고 강원도하고 비교를 해보면 네. 전국에서는 지난 일주일 동안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 숫자가 한 57% 증가를 하고 있는데 비해서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이게 67%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가율이 네. 네. 전국의 증가를 앞서고 있다라고 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에서 강원 지역은 뭐 수도권이라고 보고 더욱더 경각심을 가져야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최근에 수도권 지역에서 젊은 층을 또 중심으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뭐 리포트에도 있었습니다만 강원도에서도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이것은 어떤 바이러스입니까? 네, 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확산이 되면서 네. 이제 바이러스가 이렇게 이런 변이가 자주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수백 건의 변이 중에서 네. 전파력이나 치명력이 높아서 우려가 되는 변이를 4가지 종류를 꼽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알파, 베타, 감마, 델타라고 했어요. 이제 영국에서 처음 확인된 변이를 알파 변이라 그러고, 네. 그다음에 남아프리카에서 확인된 것을 베타 변이, 그다음에 브라질에서 확인된 변이를 감마 변이라고 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델타 변이를 인도에서 처음 네. 확인된 변이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네네. 네. 근데 이 델타 변이가 이제 우려스러운 것은 전파력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통상적인 이제 우한발 바이러스에 비해서 변이가 네. 일어나게 되면 전파력이 커지게 되는데 초기에는 이제 알파 변이가 그래서 우려스러웠었는데 이 델타 변이는 그 알파 변이에 비해서 전파력이 60%더 그래요. 높습니다. 네. 네. 그리고 기초 재감염 지수도 보면 이 델타 변이 같은 경우에는 R 값이 6 정도 나오게 됩니다. 네. 이 정도면은 저희가 처음에 코로나 바이러스의
기초 재감염 지수를 한 2.5 정도로 보고 네. 집단 면역을 한 70% 정도를 예상을 했는데 네. 이 델타 변이처럼 이 R 값이 6이 되게 되면 네. 그 80% 이상은 접종을 해야지 네. 집단 면역 수준에 달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환자 입장에서 느끼기에 어떤 증상의 차이가 기존에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때 증상과 네. 차이점이 좀 있습니까? 네, 그 부분은 이제 영국에서 이제 기존의 환자들에 대한 그 데이터베이스하고 네. 새로운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의 데이터베이스를 비교를 했을 때 이제 기존 코로나 바이러스의 주 증상은 이제 기침이나 뭐 호흡기 증상, 미각 상실 같은 것들이 이제 보고가 되었는데 이 델타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이제 두통이나 콧물 같은 좀 독한 감기 증상을 네.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자, 지금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8월 중순까지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네. 지금 예보하고 있는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원장님께서는 앞으로 상황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전체 지금 이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네. 이제 델타 변이가 이 6월 셋째 주 한 달 전에는 이 검사를 한 바이러스의 한 3.6% 정도였었는데 네. 바로 지난주에는 26%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 사이에 델타 변이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7배 정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 그러면 조만간에 우리나라도 영국이나 미국처럼 이제는 델타 변이가 우세종이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까?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하고 있고 그렇다 그러면은 이와 같은 감염력이 전파력이 높은 이 델타 변이에 대해서 기존에 우리가 방역 당국에서 취했던 방역 조치가 네. 효과를 발휘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예의주시를 해야 될 상황이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가 있고 특히 이제 지금 이 델타 변이의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이 백신을 2번 다 완료를 해야 됩니다. 네. 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백신 접종을 완료한 분율이 네. 아직 10% 정도이기 때문에 그 점이 또한 우려스럽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게다가 시기적으로 본다면 지금 피서철입니다. 수도권 지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더욱더 상대적으로 엄격하기 때문에 피서와 함께 코로나를 피해서 강원 지역을 방문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더 많을 수밖에 네, 없는데요. 네. 지역에서는 네. 어떻게 대비를 해야겠습니까? 네, 정말 그러게 우려스럽다라고 말입니다. 생각할 네. 수 있겠습니다. 이전에 3차 위기 때도 수도권에서 환자 숫자가 늘게 되면 네. 2, 3주 지나면 강원권에서도 증가하는 그런 네. 양상이 관찰되었는데 특히 이번에는 이제 피서철하고 맞물려서 그렇군요. 이제 풍선 효과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일단 그 강원도에 계신 분들은 수도권 방문을 네. 일단 좀 자제해 주시고 또 수도권에서 오신 분들하고의 접촉을 좀 줄여주시고 네. 그리고 이 뭐 피서철로 해서 강원도로 오시는 분들을 이제 물리적으로 막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그렇죠.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수도권에서 피서를 오시는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존에 알려져 있는 유명한 데에 몰려가는 것보다 네. 강원도 내에 알려지지 않은 굉장히 여러 지역의 피서지가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런데 좀 분산해서 네. 가실 수 있도록 또 강원도 차원에서 그런 여러 지역에 대한 정보를 네. 수도권에서 피서를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네, 네. 알려드려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규모의 개별적 여행을 네, 하시면 네. 참 좋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스크에 대해서 좀 끝으로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자, 예방 백신을 접종하신 분들은 마스크에서 자유로워지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네. 상황이 또 어렵습니다. 네. 자, 개인과 또 모두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네, 그 일부 국가에서 마스크 착용, 뭐 백시네이션을 많이 한 나라들에서 네. 마스크 착용을 해제했다가 네. 다시 지금 마스크 그러게 착용을 말입니다.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항상 나오는 얘기지만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으로 기본적인 방역 수칙은 마스크 착용하고 네. 밀집된 공간을 피하고 환기를 자주 하고
하는 그리고 어떤 조금의 의심스러운 증상이 있으면 선제적으로 검사를 받는 네. 그런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지켜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서로의 배려가 필요하겠군요. 네. 알겠습니다. 한림대학교 김동현 보건과학대학 원장님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